어차피 안 올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다가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의료계랑 상관없는 기사입니다. 뭐냐면 부산 경기도에 버스 기사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 초봉이 연봉 5천만 원이랍니다. 부산 경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구해서 난리다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유를 봤더니 요즘은 버스 승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버스 그러니까 기사 일을 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배달 알바가 많았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 월급보다 배달 알바를 하는 게 생계에 더 도움이 되니까 그쪽으로 간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처우를 좋게 만들고, 그런 버스 기사들한테 처우를 좋게 만들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지금 사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들이 오버타임 근무도 하고, 아니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버스 기사를 데려와서 경기도 버스를 유지를 하는데, 이러다가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문득 이게 지금 우리 의료계랑 똑같습니다. 버스를 의료계로 말을 바꿔보면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진 이유는 점점 소송이 많아지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시비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가 처벌이 생기니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조금 더 편하면서 책임을 질 일이 없고 수입이 많아지는 소위 비급여 시장, 또는 정부가 말하는 피부 미용 시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필수의료과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살리려고 전공의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쌍값에 노예처럼 부리고, 그것도 부족하니 PA를 하고, 그리고 의사들은 오버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은퇴한 교수님들 불러다가 시니어 일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죠. 똑같습니다, 보면 사람이.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그나마 버스는 그나마 합리적으로 얘기했죠. 버스 기사들이 그 자리를 다시 선택해서 승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정책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의료계도 똑같은 겁니다. 의료계도 결국은 이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의사들이 의사 개개인이 이런 본인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본인의 선의에 의한 선택이 모여서 뭔가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게 국민들, 그러니까 의사도 만족하고 국민들 건강도 지키는 이런 게 합리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낙술산을 만들자, 그러고도 안 되니 사직을 하면은 처벌하겠다, 사직서를 아니면 진료 유지 명령 하면서 자꾸 명령질만 하다가, 요즘은 시간이 지나서 안 돌아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안 돌아오면 내년에 전문의 못하게 만들 거다, 그래도 안 들어올래? 이러고 또 협박질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매번, 여기 용산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몇 번 외쳤느니 이러면서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지금 의료계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요즘 또 하나 있었던 일이 있으면, 요새 갑자기 제가 시사평론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일이 직구 사태입니다. 직구 사태 아시죠? 해외 직구를 금지했다고 하는 거. 그 이유가, 핑계는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에서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왔는데 거기에 좀 유해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 직구를 금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럼 중국 그 제품을 막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막질 않고 갑자기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마존, 그러니까 미국 쪽의 직구까지 다 막겠다 라고 하고, 그래서 그 핑계는 뒤에 있는 모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매출이 직구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 그러니까 좌파들의 얘기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침 딱 보니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 의료 붕괴가 문제라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의사를 빼와서 서울에서 치료하게 만들고, 군의관을 빼와서 제일 열악한 곳에 군의관을 빼와서 대학병원 자본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러고도 안 되니 PA 돌리고, 그러고도 안 되니 오늘 회장님 말씀하신 외국 의사 수입하겠다는 소리 해대고, 그러면서 노예를 만들 의사들을 더 찍어내겠다라면서 의대 증원을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하는 게, 이 사태가 제가 어디서 최근에 길을 들었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랍니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되게 좋은 사회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회주의는 똑같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서 개개인의 선택을 제한을 하고 뭔가 의무를 얘기를 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것저것 강제로 일을 시킨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직구를 금지시키고, 사직을 금지시키고, 파업을 금지시키고, 그게 말이 안 들으면 무슨 공권력을 이용해서 처벌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랍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행태가 안타깝지만, 이번 직구 사태나 직구 금지 사태, 그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직구 금지 사태나 지금 의료계에 있는 사태를 보면 이 정권이 하는 짓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이 할 법한 일들, 계속 얘기하는 저기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단순하게 직구 제한 이런 거야 사실 제가 조금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정도지만, 이게 의료계로 오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본인이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다는 거를 알지도 못한 새에 건강을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이나 국민 의료의 질이 저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쿠바 의료나 그리스 의료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저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사회주의 의료에 대해서 예전에도 회장님 몇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이미 우리나라보다, 저들이 OECD 평균 계속 얘기하는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3배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때 실제로 장례식장이 없어서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고, 병원은 이미 셧다운이 돼서 코로나 환자들 병원에 가지도 못해보고 의사도 못 만나보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불과 2~3년 전에 목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려서 단순하게 OECD 의사 수만 맞춰놓고, 실상은 그때 우리가 봤던 그런 지옥도를 펼쳐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진행하는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 환자분들을 보다가, 저는 이제 환자를 보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해서 환자분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면 환자분들은 모르시니까, 내가 당장 좀 편한 대로 해드리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 좀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기가 회장님을 빨리 좀 쇠고랑 좀 차게 해드리려고 제가 병원도 그만두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한 2분 환자가 와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저랑 진짜 한 30분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분 또한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우기시고, 어르신들, 저는 또 어르신들 보는 거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조언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네 그러세요 이러고 사실 제 부모님도 아닌데 돌아가셔도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만 문제가 내 적당히 해도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분하고 작년에 진짜 대놓고 싸웠습니다 진짜.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와서 얘기 들었더니 좋아졌는데 왜 가시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들도 원하는 게 물론 의사가 친절하고 이러면 더 좋지만 그 기저에 깔린 거는 환자를 전문가로서 내 가족처럼 가족한테 다 친절하진 않잖아요. 부모님이 말 안 들으면 오히려 더 소리도 치고 하듯이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싫은 소리라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좋은 것들을 바라는 게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의 생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가끔 제가 싸우고 나서 민원 받으면 제가 뭐 하자고 이 사람하고 이러고 있나 사실은 좋은 얘기 들을 줄은 누가 몰라서 하다가 최근에 회장님 덕분에 그렇게 또 그런 환자분들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계속 나오는 이유도 결국 그런 거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배운 대로 제 양심에 맞게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보람을 받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건사를 하고 의사로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정책에 순응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돈을 벌고 그런 의사가 되는 거는 차마 아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갈 길은 멀 것 같지만 또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저희 회장님 깜빵 가시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더 열심히 나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